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이 직접 토론하는 정치 토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상이지만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예,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제 소개할 때 우리 백 의원님처럼 제 지역구 소개할 거 그랬어요. 네 번 저는 당을 빼먹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어디예요? 서울 강북구 을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 좋네요, 시작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그 위안부 태스크포스 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백승주 의원, 태스크포스 팀 활동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태스크포스의 활동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요? 그 양이 31쪽이나 되거든요. 예. 그 오태규 전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9명이 무려 한 5달, 6달 정도 해서 5달 정도 해서 검토한 건데 한 쪽이나 되는 보고서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하비스가 잘한 거 못한 것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가 요약한 거 보면 잘못한 것만 발표를 한 거예요. 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보고서 내용이 일부입니다.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93년에 고노 담화보다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본의 총리의 사과도 명확히 개선되었다. 우리 국민의 성의는 안 찹니다만 개선되었고 그 금전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일본은 이 배상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하지만 그런 긍정적으로를 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최종적인 해결로 본 것은 좀 아쉽다.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혼유사항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공개된 입장하고 비공개된 입장이 차이가 좀 있다.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문제로 가서 일본 비판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쉽다. 그리고 제일 아쉽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정부가 말한 것은 외교부가 주도하지 않고 그 청와대와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랬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 앞에 잘한 건 싹 빼놓고 그 소통 부족 이것을 많이 해서 무슨 박근혜 정부가 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균형감 있게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은 이것을 균형 있게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박용진 의원 지금 백승주 의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지역구 차이는 서울 강북구와 경북 청도 정도인데요. 구미. 의견 차이는 구미 정도의 차이인데 의견 차이는 일본하고 한국 거리만큼이나 더 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총리 사과가 좀 더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실만 보더라도 조금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 직후에 그 일본의 외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 뜻을 그냥 대신 전한 게 전부예요. 이런 거를 좀 더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랑 거리가 멀고 또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시는데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
아무런 소통도 없이 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도 구하지 않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했다고 하시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주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이 합의에서 특히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인 게 문제인 거죠. 예.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몇 번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면 합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창피할 정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 아까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부가 마치 주도를 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지시하에 대통령의 진두지휘하에 국정원의 그 국정원장이 직접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예. 조급하게 쫓겨서 이렇게 허겁지겁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불합리하고 창피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잘했다, 이 부분은 못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조차도 알겠어요. 밖으로 그 두 분의 어쨌든 그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청취자들한테 예. 제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평가 내용이 아니고요. 데스크포스팅의 30쪽에 평가다. 해당되는 그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예. 30쪽 내용인데 예. 그 참여한 분들이 한겨레신문 전 논설위원장 실장이 대표고 선미라 인권재단 이사장님, 조세영 종서대학 등등 이 9분이 보고서 내용에 제가 이야기한 전달해듯이 청취자들 전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잘 되었고 이런 예. 부분은 아쉽다. 예. 이렇게 해놨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지막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외교라는 것이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이 있는 만큼 애초에 세웠던 목표와 기준 검토가 제기되었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한계도 명시해놨어요. 그 30쪽의 보고서를 제가 내용을 추가해서 알겠어요. 전달 안 된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 이왕 말씀하신 김에 백성주 의원 지금 네.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 쪽으로 가는 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까지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는 1~2mm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 대통령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정부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좀 살펴볼 점은 이것을 무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발표에서도 아직은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 문서 성격도 그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합의하고 당시에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 대신이 추인한 거기 때문에 네. 조약이 아니다. 국제 비준으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할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예. 일본 아베 총리는 당시 이 문서를 만들 당시의 총리고 우리 대통령은 거기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아베 총리가 있을 때는 이게 재검토하기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한일 간의 그 마찰을 감내해야 예. 재협상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예. 그 문서 성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이 합의 자체가 그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으면 문서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진정성 네. 있는 반성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말씀이네요. 곽영진 의원 여기는 별로 견해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백승주 의원님 의견에 환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예. 그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이렇게 발표한 것 자체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악수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이렇게 그냥 비난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백승주 의원님처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향과 조치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 끝에 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까지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남은 건 그 정부 간에 국가 간에 이런 합의 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논의를 할 건지 재협상을 할 건지 또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원칙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서 여야 나뉘어서 싸울 게 아니라 예.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보다 당당하고 보다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서 알겠습니다. 한일 간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두 분 의원의 견해상에서는 뭐 재검토 그리고 재협상 또 일본에 대한 계속된 사과와 배상 요구 가능하다. 여기는 목소리가 일치하는데 다만 외교 현실상 지난번 합의에 대해서 좀 잘한 건 잘한 대로 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균형 있게 보자는 의견과 온통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그 견해 차이는 좀 거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 요 주제는 이 정도 토론하고 또 하나가 조금만 더 말씀하세요. 예, 그러세요. 백성조 의원. 예, 이 문제를 아주 보고서를 진짜 균형 있게 해석을 하고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전 정부의 직전 정부를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한일 관계에 우리 대외 정책에 도움되는 방향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임 정부 공격이 아니라 한일 관계 미래를 향해서 사용하자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또 박용진 의원 뭐 별 견해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논란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하자고 하셨네요.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의원? 국회의원들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은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이 돼 있고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요. 예. 첫째는 이 방문 목적과 관련해서 계속 공식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뀌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우리 대중동 외교 특히 아랍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위기가 초래했다는 의심, 의혹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회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그 진실을 있는 대로 밝히는 거, 잘한 거는 잘한 대로,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의혹이 있으니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하자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쟁할 그 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야당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계속 그 뭐 내용이 왜 갔다 왔는지 해명 내용이 바뀐다고들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의 공격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물어보는 질문자가 달라지니까 대답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자 하는 건지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국정조사는 이것저것 다 하는 국정조사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정쟁만 하다 끝나요. 국민들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정부가 어떤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카더라 얘기 말고요. 카더라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이런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백승주 의원, 의혹에 분명한 근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의혹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있죠. 이게 그 이전 정부의 정치 보복 차원에서 위기가 초래됐느냐는 의혹부터 또 이것이 우리의 대원전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느냐. 또 절충교육 형태로 갔던 군사 협력에 대한 약속을 하려는 이행을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그 직접 참가한 수행 인원들의 어떤 직접 증언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우리 정부가 잘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 치겠어요.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또 못했던 걸 고쳐야 되는 거고 또 국회라는 게 원래 정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여당이 우리 보고 정쟁하는데 국회에 정쟁이 있는 게 국회죠. 그래서 정쟁을 두려워해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 그건 국회의 기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박용진 의원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국회 관련 운영법에 어디 정쟁이 되어 있어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고요. 시비를 가려야죠. 시비를 가리려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를 보내면 안 되는 건가요? 혹은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외 특사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것저것의 의혹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도 분명치 않고 자료도 없이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의혹 제기만 하신 건데 정치보복 프레임
원전 문제의 이상 징후, 예. 군사협력과 관련된 문제, 예. 수행단 등의 문제,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이것저것을 늘어놓고 그것을 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궁금해하고 자유한국당이 의심을 갖는 걸 해결해 주는 게 국정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과 어느 의원들이 그거에 동조를 하고 함께 해주겠어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만 궁금해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미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혹을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하자는 거지 자유한국당만의 관심사항이나 자유한국당만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알겠어요. 할 수 있도록 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곧 내실 계획인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그 원내 대책단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뭐 자세히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만약 정말 한 가지만 분명히 예. 말씀드리면 하여간 이것저것 국정조사는 안 된다. 카더라를 기반한 국정조사는 무섭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요구해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4분의 1 이상 소명받아서 요구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여당은? 아니 그건 또 어째 그 절차를 따라서 합니다. 4분의 1 요구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받아들여가는 게 아니니까요. 예. 국정조사에 대한 또 의결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짜로 추진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